이어서 주간 한인 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한인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자카르타에서 2016 K-시네마 글로벌 네트워킹 인 인도네시아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난 6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한 2016 K-시네마 글로벌 네트워킹 인 베트남에 이어서 금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영화산업 교류 행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행사는 영화진흥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 교육문화부 등이 함께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주요 영화기업을 소개하는 한국-인도네시아 영화기업 쇼케이스, 양국 영화비즈니스 미팅회장을 마련한 글로벌 네트워킹 1:1 비즈니스 미팅, 양국 영화산업 발전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화산업 발전 포럼, 양국 영화 관계자 교류 확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영화산업 교류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번 행사 프로그램 중 1:1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할 국내 영화 투자사, 제작사, 배급사, 후반 작업업체,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 비즈니스 미팅 신청업체 중 10개 업체를 선정해 미팅 상담과 통역을 지원하고 전체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의 숙박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국내 영화기업은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이번 달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번 인도네시아 행사에서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해외 영화 시장 진출 및 동남아시아 영화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오리온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로도 해외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제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 최대 제과업체인 델피와 합작법인인 델피 오리온 설립을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사가 지난 5월 현지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두 회사는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파이 제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시장에 안착한 뒤 제품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은 현지 기업과 손잡고 해외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3, 4년 걸친 시장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고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 영업망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통망을 보유한 탄탄한 현지 기업과 손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습니다. 델피 오리온은 오리온이 제품 생산을, 델피가 지역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합작법인은 오리온의 핵심 제품군인 초코파이, 카스타드 등을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현지 유통은 인도네시아 소매 유통망 30만 개를 보유한 델피의 유통자 회사인 니르와나 레스타리가 담당합니다. 오리온의 인도네시아 공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오리온은 지난 2012년 4월 인도네시아의 현지 법인 빼떼 오리온 푸드 인도네시아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설립 첫 해 20억 원이던 총자산 규모가 지난해 7억 원으로 3분의 1 도망나 지난해엔 매출액 19억 원, 단기 순손실 9억 원의 초라한 성적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오리온이 현지 1위 업체와 손잡고 합작법인 델피 오리온을 세운 이유도 과거 직접 진출에 따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리온은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에서 탄탄한 성장세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리온의 매출액 2조 3,824억 원 중 해외 법인의 실적은 중국 법인이 1조 3,3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649억 원, 러시아 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독립 글로벌 서비스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에서 수여하는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3년 연속으로 수상했다고 합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로 2014년 이후 3회째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016 판버러 국제에어쇼 행사 둘째 날 스카이트랙스 CEO인 에드워드 플레이스테드는 스카이트랙스 세계 항공대상에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회장 겸 CEO인 아리프 위보보에게 2016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수여했습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아리프 위보어는 3년 연속 수상은 당사에서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이 인도네시아에서 사랑받는 국영항공사로서의 업적을 보여주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1,80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고객 만족도 조사를 기반으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최상의 항공사를 선정하는 세계적 기준이며 항공산업에서 가장 포괄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기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은 2014년 이후 177개국 1,052개 취향지 및 이를 16,320편 이상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간 고급주택으로 한정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허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정치 치안 담당 조정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에서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책을 시행해 외국인이 일정 부지가 달린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다만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100억 루피아 이상, 공동주택은 50억 루피아 이상 호가하는 물건으로 제한했습니다. 루훗 조정장관은 1960년 제정한 농지법 등 여전히 외국인이 토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완화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대가 변했다며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하려면 부동산 시장을 더욱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훗 장관은 관련 정책의 추진 수순에 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사인하면 즉각 발효하는 특별명령이 바람직하다며 늦어도 8월까지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토지가 달린 주택의 경우 외국인의 구입 규제 대상에 제외하고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롬복 지역 관광문화청이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누사텐가라에 위치해 있는 롬복 국제공항에서 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159개국의 외국인들에게 30일 무료 비자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롬복 지역 관광문화청 관계자는 159개국 외국인을 위한 무료 비자 항목은 롬복 및 웨스트 누사텐가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무료 비자 시행으로 관광객들이 다른 공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롬복으로 바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신혼여행객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들은 기존에 1인당 미화 35달러가 부과되던 관광 입국 비자가 이번 무비자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좀 더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롬복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롬복공항에서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노보텔 롬복의 최철 총지배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로보텔 롬복은 한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롬복 호텔 중 유일하게 최철 총지배인 외에 또 한 명의 한국인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는 비치프론트 4성급 리조트 호텔입니다. 2015년 한 해 노보텔 롬복에서 숙박한 한국인 관광객은 600여 명으로 2016년에는 최소한 10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인뉴스의 박예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